안녕하세요. 이페스 손사에서 자동차 보험 강의를 맡고 있는 윤석열 강사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다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내용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설명드리고자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했는데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그리고 출제 경향, 그리고 문제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자동차 보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부분들을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촬영장에서, 아무도 없는 촬영장에서 혼자 하려니까요. 제가 굉장히 텐션이 높은 사람인데, 혼자 하려니까 조금 텐션을 올리기도 민망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인연이 돼서 저와 함께 자동차 보험을 강의한다면 최대한 여러분들의 합격을 돕기 위해서 또 재밌고 또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잘 추려서 강의할 텐데요. 그런 기준에서 오늘 설명회 속에서는 제가 상당 기간 강의를 진행했지만 항상 출제되는 부분들,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들, 저는 그렇게 잘 찍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적중률 이런 얘기들도 이따가 조금 하겠지만, 다 어느 정도 공부하고 기본기가 학습되신 분들은 찍고 안 찍고 변수에 좌우되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요. 기본을 충실히 다지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 보험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도 잘 찍는 사람은 아니지만 강조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렇게 공부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들을 진행할 겁니다. 일단 합격 전략 및 설명회니까요. 제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대략 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실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들고 있는 보험이죠. 우리 자동차 보험은 전형적인 이제 종합보험, 패키지 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다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통사고에서 가장 두려운 건 남에게 뭘 잘못했을 때 물어주는, 우리 이걸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배상책임보험적 성격과 이거를 이제 각 구성되어 있는 담보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과 내가 다쳤을 때 상해보험적 성격, 그리고 내 자동차,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동차도 재산이잖아요. 물건이고 가치가 평가되는 이 물건에 손상이 생겼을 때 처리되는 재산보험적 성격, 이렇게 총 담보가 여러 개 구성되어 있는 전통적인 종합보험, 패키지 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예전에 우리 보험을 오래 하신 듯 우리 설계사분들이 자동차 종합보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대인배상의 대인배상보험, 대인배상, 배상책임보험과 그리고 대물배상,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그리고 내가 다쳤을 때, 그리고 내 차가 망가졌을 때, 이걸 다 망라해서 종합보험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 여기 설명한 것처럼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재산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 보험이고요. 또 우리 자동차 보험은 우리 공부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보험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제되는 보험이 있어요. 강제되는 보험이 있고 강제되지 않는 보험이 있어요.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는데, 강제되는 보험은 법에서 강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에게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최소한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인 안전장치 같은 보험들을 해놨어요. 강제되는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강제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손해배상 책임, 즉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남에게 손해를 끼치게 돼서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될 때 보험을 들어있지 않으면 생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임의로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좀 전에 얘기했듯 우리 자동차 보험의 담보는 총 우리가 6가지의 담보가 있어요. 그 6가지의 담보의 첫 번째는, 자, 대인배상 원. 자, 이 내용을 왜 설명하려 하냐면, 요 담보의 성격들을 좀 알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자동차 보험을 공부한다가 아니고요. 어떤 성격의 보험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대인배상 원,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치챘겠지만, 남에게 내가 사람,
저 대인자는 사람 인자예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내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 이런 말 들어봤나요? 좀 밑줄을 좀 그어볼까요? 여기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나오는 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내가 물어줘야 될 건데 그 물어줘야 될 걸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구조를 이룹니다. 즉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즉 다시 쉽게 설명하면 내가 남을 다치게 했어요. 운전하다가. 그런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내가 뭐 부주의하건 나의 과실로 어떻게 하던 간 사람을 다치게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줘야 될 요 배상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구조를 이룹니다. 이걸 대인배상원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따 제가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대인배상2가 있고요. 이거는 강제됩니다. 이 보험이 아까 제가 강제보험이 있고 강제되지 않고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다고 했죠. 그 강제되는 보험이 요 대인배상1이에요. 그리고 대인배상2는 요 대인배상1을 초과라는 말이 조금 어렵나요? 넘어서는 부분들을 보상하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설명할게요. 대인배상1은 강제돼요. 국가에서 강제하기 때문에 한도를 무한으로 둘 수 없어요. 이건 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이에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건 이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내가 물어줘야 될 돈이 만약 예를 들게요. 한 5억을 물어줘야 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인배상1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5억을 다 안 줘요. 일정한 한도 금액들에 한해서 보상을 하고요. 다 온전하게 보상을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줘야 되는데 그 초과되는 부분을 물어주는 게 대인배상2예요. 그럼 다시 이해할 수 있겠죠. 대인배상은 똑같이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내가 물어주는 보험인데요.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대인배상1은 강제되고 국가에서 강제하는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손해는 대인배상2로 보상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담보는 대물배상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남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남의 물건과 재물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 저기 나와 있죠. 남의 물건을 다치게 했을 때 발생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들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 대인배상은 똑같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책임. 대물배상은 똑같이 책임을 지는데 물건이나 남의 건물, 차량, 물건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그 물건들을 훼손했을 때 물어주는 거예요. 요게 배상책임보험의 담보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 조금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자, 자기신체사고는 아까 제가 패키지 보험이라고 그랬죠? 종합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의 물건과 남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운전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다치는 거예요, 이번엔.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거는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기 신체, 나의 신체에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이건 상해보험적 성격을 띱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담보. 자, 무보험 자동차 사고도 말 그대로 상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도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달려요. 대인배상 자기신체 사고는 내 자동차로 다치는 건데요. 내가 다치는데 이번엔 남의 차로, 즉 여기서 말하는 무보험 차로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 거예요. 이것도 상해보험인데요. 상해보험인데 요거는 내 차로 다치는 게 아니에요. 내 차가 아닌 보험에 들지 않았던 차, 보험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차에 의해서 내가 다쳤을 때 내 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상해보험이지만 배상책임보험의 성격과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또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그 다음 자기 차량 손해는 아까 제가 재산보험을 설명하면서 설명했죠. 이것도 재산이잖아요. 차도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 물건에 손상이 생긴 부분들을 보상해주는 재물보험적 성격을 띱니다. 이거는 재산보험의 성격을 띠는 보험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 우리는 이렇게 구조가 많은 자동차 보험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신체 손해사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신체와 관련된 담보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대인배상. 자, 남을 다치게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다쳤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람과 관계된 신체와 관련된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거고,
그 과목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풀네임이 우리 시험명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 그리고 가로 열고 대인 배상 및 자기 신체 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남 다치게 했을 때에 해당하는 대인 배상 1과 대인 배상 1 그리고 대인 배상 2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공부하는 거예요. 신체 손해사정사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아까 말한 차량 손해 그리고 대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차량 손해사정사들의 역할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보험은. 어렵지 않죠. 저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걸 한 장으로 좀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가정해 봅시다. 자, 여기 차 나와 있네요. 차가 여러분들이 자동차로 인한 사고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사람을 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치면 뭘 공부하는 거냐면 내가 얘한테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면 대인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 대인배상의 책임은 손해배상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쟤한테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고를 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책임이 안 생겨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상하는 이 법률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이 법률 규정에 대한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이 손해배상을 공부한다는 건 대인배상에 손해배상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대인배상은 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자 쉽게 보험을 잊어버리고 이해해 봅시다.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다친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 물어주는 기준들을 내 돈으로 내기 싫으니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서 내 경제적인 손실이 생길 수가 있으니 요거를 담보해서 담보라는 건 보상해주는 이 커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담보라는 자체는 이거를 보전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 이 의미예요. 나의 이 책임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내가 이 사람을 다치게 해요. 제 여자라고 이 남자를 다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얘한테 아까 말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럼 얼마가 됐든 이 남자에게 돈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갑자기 돈이 많으면 상관없지. 돈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돈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돈이 많지 않을 때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물어주는 책임을 이 사람은 보험에 가입합니다. 자동차 보험.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는 얘가 얘한테 물어주는 책임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게 대인배상 1, 2입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에게 사실 왜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처음 자동차 보험을 접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물론 다른 학원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도 있고요. 자, 뭘 공부할 거냐. 설명회 때는 뭘 공부할 거냐를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다.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선 제일 처음 제가 이걸 되게 간략하게 막 제가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했는데요. 제가 학원에 부탁해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요 구조예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럼 대인배상 1, 2가 있다. 요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다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 박았는데요. 요 벽을 박으면서 이 사람이 꽝 다치는 사고도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여자가 다칠 경우, 이 여자가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담보가 자기 신체 사고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는 공부할 게 있는 거예요. 남 다쳤을 때 내가 물어주는 거. 그리고 내가 다쳤을 때 이때는 나한테 배상한다 이런 말을 쓰진 않죠. 나한테 배상, 나 스스로에게 손해배상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나는 어떻게 된 거냐? 보험회사에 상해보험 든 것처럼 보상받는 거예요. 상해로. 그러면 나는 보험사로부터 여기 받는 그 구조를 보상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이걸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할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 이렇게 간단한 거 공부하면 다 끝난 애가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접하게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사례 속에서 요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성립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험회사는 보상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요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아까 얘기했죠. 만약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 보험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얘가 지 자동차 뭐 을보험사라고 하든
자기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게 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인데 요거 구조는 또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할 겁니다. 조금 구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다음 이 그림에서 나오시죠. 우리가 이제 볼 일은 아니지만 얘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차가. 그리고 이 건물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들의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됐죠? 어렵지 않죠? 이 구조 그림을 보면서 야, 우리는 내가 이제 손해사정사 공부해가지고 자동차 보험을 공부한다 그러면 요거와 요거 남 다쳤을 때와 나 다쳤을 때를 공부하는 거구나. 자동차 보험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제 경향. 우리 자동차 보험, 오래됐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오랜 시간 동안, 사실 45회 동안 예전 3종, 종별, 손해사정사가 있을 때부터, 3종 대인 시절부터 자동차 보험은 사실 여러분들 일반인들, 그리고 일반 수험생들이 처음에 접할 때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배상책임보험적 성격과 보상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고들 말해요. 실제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밌기도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러나 처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특히 그리고 실무하시는 분들도 요 배상책임보험 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장기 쪽 계신 분들은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보험 들었으니까 난 돈 받는 게 그 구조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고 그 내용 속에서 보상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해하고 이 구조를 처음에 접할 때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보통 상당 시간 이렇게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점에 올라서면요. 여기부터는 평지예요. 평지. 그런데 이 과정에 올라가는 시기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절대적 시간이라는 건요. 처음에 단기간에 콕콕 어느 부위를 찝어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구조를 조금 이해해야 되고 그 전체적인 구조가 이해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곳은 평지예요. 그런데 이거 이해되지 않고 한 단편만 가지고 이해하면 한 단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해하면 매번 문제가 새롭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이 사례는 내가 이렇게 외웠는데 전 그런 사례만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사례만 나오지 않아요. 정말 다양한 문제와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수업을 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듯 사례 문제 위주로 학습해야 됩니다. 자, 출제는 보통 요 세 가지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님들이 이거 위주로 많이 수업을 진행해요. 사례 위주로.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약술과 계산만 단편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면 지금 한 3년 연속 큰 사례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어요. 약술 문제와 계산 문제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저는 매년 이걸 기준으로 설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례를 이해하려면 사례가 풀려지면 계산 문제와 약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 약술과 계산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해요. 대신 약술만 암기하고 약술만 풀면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땐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러면 큰 그림 속에 사례를 풀려면 약술도 이해해야 되고 계산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면 당연히 약술과 사례를 위주로 공부를 하면 약술과 계산은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약술과 사례만 대비하고 있으면, 약술과 계산만 대비하고 있으면 사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쓰는 방식, 방법, 내용 다 새롭거든요. 그래서 사례 문제 위주로 풀이를 할 거고 제 강의 시간, 모의고사, 문제풀이도 다 사례 위주로 풀어갈 거예요. 그런데 계산 문제와 약술 문제는 그러면 준비 안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후기나 내용 속에서도 아시겠지만 사례를 풀면서 그거와 관계된 약술과 계산들은 제가 또 다시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계산과 약술은 사례를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될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따로따로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따 뒤에서 어떻게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좀 설명할 건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 이번에 1번 문제가 대리운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데 대리운전에 관한 내용들을 사례로 준비하면 대리운전과 관련된 파생되는 약술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대리운전과 관련된 사례 문제라는 건 이거거든요. 어떠한 사건과 조건을 주고요. 어떤 책임을 지고 그래서 보험사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풀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나름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과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저만의 답안 방식도 있고요.
여러분들 막 돌아다니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데 그 안에 그 사례를 풀어가는 몇 장 안에 하나의 단편들은 다 약술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가지고 따로 학습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례를 풀면 자동으로 해결된다. 계산도 마찬가지고, 계산은 말 그대로 별도의 계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지만 사례 안에 계산이 녹여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계산 문제는 계산 자체에 별도의 점수가 측정이 될 거고요. 그 방식, 계산 문제를 풀려면 계산이 왜 충족되는 계산 방식이나 약관에서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 방식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다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사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리고 사례 안에 제가 계산을 다 넣을 거기 때문에 계산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많이 어렵다 하잖아요. 자동차 보험. 아까 제가 그림으로 살짝 올려갔듯 이 처음에 계단을 올라갈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말하는 건 늘 볼 때마다 새롭기 때문이에요. 근데 늘 새로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법률상 책임이나 보상 체계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교재 단편만 보고 이건 뭐 A급, B급 이렇게 찍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체적인 이해가 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방식, 이 공식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일정한 로직이 있습니다. 그 로직 기준 하에서 풀어가면 어떤 문제든 다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학습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저랑 가질 겁니다. 자,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또 이런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어쨌건 오프라인으로 설명할 때보다는 조금 제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계산 문제는 난이도가 늘 들쭉날쭉합니다.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든지 다 그래요. 들쭉날쭉하고요. 약술 문제도 들쭉날쭉해요. 그러면 일단 사례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럼 계산 문제가 만약 출제가 된다 그러면 계산 문제, 약술 문제 같이 적용할게요. 둘 다 가장 유력하게 출제되는 건 약관이 개정될 때 이 개정된 약관에 대한 내용들을 쓰라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출제돼요. 자, 그럼 다시 개정 약관이 있으면 그러면 1차적으로 사실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작년에 약관이 개정됐어요. 너무나 중요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들어보셨죠? 이게 나쁜 놈들이잖아, 그죠? 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이거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개정됐어요. 사고 부담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일정 부분 내가 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고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개정된 내용들은 당연히 준비해야 돼, 이거는. 왜? 약관 개정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런데 요 작년에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이 재작년 2021년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비를 안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고 부담금은 제가 만약 출제된다면 이거는 계산 문제로 출제될 거다. 왜? 전에는 약술 문제로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죠. 우리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하고 많이 풀어봤었는데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고, 계산 문제 내기 딱 좋거든요. 개정된 약관이고,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 약관이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하라고 문제 냈어요. 개정 전과 후인데 먼저 썼어요. 전과 후를 비교해라. 너무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거는 많이 여러분들 다 공부하신 분들 다 썼을 수 있고, 이렇게 개정되는 약관에서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영순위로 준비하고 가셔야 될 게 개정 약관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개정되는 게 있나요? 올해도 개정되나요? 네, 올해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개정됩니다. 따라서 요 개정 부분에서 무조건 출제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한 문제를 맞추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요, 1등부터 5분에 340등인가요? 320명인가 뽑았는데 이 순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손사이론도 강의를 하는데 손사이론 때는 제가 1차 과목이니까 순서 안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점수를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절대평가니까 합격선에만 들어가면 이 사람이 몇 명이건 간에 합격되는 절대평가니까 객관식 시험 자체인 특징을 살려서 버려야 될 문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문제, 누구나 다 예상한 문제가 출제됐단 말이에요. 그거 잘 못 쓰면 상대적으로 내 점수는 엄청 낮아질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잘 쓴다 하더라도 내가 90점을 맞아도 등수 안에 못 들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99점 맞는 친구 있으면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100점 맞는 친구 있으면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45점 맞아도, 내가 50점 맞아도 나보다 잘 쓴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붙을 수 있는 시험인 거잖아요.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자, 그러면 개정 약관이 나오는 건 좋은데 예측할 수 있으니까
다 예측할 거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얘기할 것이고, 수험을 준비하는 어느 정도 학습이 되신 분들은 다 대비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거죠. 남들보다 하나 더 써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남들이 준비하는 시험들은, 남들이 준비한 문제들은 난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작년 문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남들은 다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뭐 개정이 되겠지만 이 개정되는 부분들을 뭐 제가 지금 다 풀이 때 설명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개정되니까 이 부분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다. 약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술도 개정되는 부분에서 출제될 거고요. 약술은 또 하나 첨부해서 봐야 되는 게 법령의 개정도 있을 수 있어요. 법령의 개정, 이건 또 뭐 자배법이나 뭐 특별한 법률의 규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들도 시험에 많이 출제돼요. 자, 사회적 이슈라 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음주운전 너무 중요한 뭔가 사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주운전 사례들만 도 너무 많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뭐 킥보드라든가요. 그죠? 킥보드 들어보셨죠? 전동 킥보드 사고들 뭐 뉴스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뭐 민식이법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뭔가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약술 문제에서. 충분히 약술로 내기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의 영역이냐면 제 강사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찾아볼 거예요, 기사를? 다 못 찾아보잖아요. 제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자동차 보험 한 8년, 9년 이렇게 했는데요. 데이터와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좀 전에 이어서 얘기를 하면 약술 문제 자체가 사회적 이슈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많이 이건 제가 별도로 쓰려고 했던 건 약관이에요. 약관. 우리 삼보험도 약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최상환 강사님도 약관을 엄청 강조하시는데 자동차 보험도 이게 약관을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챙겨야 돼요. 올해도 보면 약관의 저기 구석진 부분에서 늘 약술 문제가 출제돼요. 10점에서 15점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동차 보험 약관을 필수적으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돼요. 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책과 교재는요, 다 약관을 풀어서 쓴 거예요. 자, 좀 전에 보여줬던, 좀 지우고 아까 보여드릴게요. 요것들 다 약관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푼 거예요. 대인배상, 이게 다 약관에 나와 있거든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그럼 우리는 이제 약관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자, 혹시 전에 다른 수업을 들으셨던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올해 처음 수업을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처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 공통된 거예요. 약관을 필수적으로 이제 챙겨야 됩니다. 자, 어디 보험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면 약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대리점 하나 가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약관 남는 거 하나만 주십시오. 그럼 약관 아마 다 줄 거예요. 그 약관을 챙기셔서 이제 약관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또 나머지 했고요. 시험 적중률 제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요. 적중률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기본 강의 하다 보면 책에 다 있었던 내용들이고 저도 몇 년 동안 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왔어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강사님들도 다 강조했었던 부분일 거예요. 그 부분들에서 다 출제가 됐고요. 하나 콕 집어 학습하면 물론 그러다가 뒷걸음질 하다 잡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학습하는 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 자동차 보험은 결국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죠. 등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결국 내가 뽑고자 하는 선발 인원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내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아무리 못 썼다 그래도 합격할 수 있고요. 내가 답안을 잘 썼다 해서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쓴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주관식 시험의 특징상 누구나 다 예측하고 쉬웠던 문제. 우리 자동차 보험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자동차 보험 점수가 너무 짜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인정해요. 3년간 점수 진짜 짜게 줬어요. 왜일까요?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시험들이 다 출제가 됐어요. 특히 사례 문제가 없었어요. 약술 문제로 그냥 다 여러분들이 담답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다 보니 다 잘 썼어요, 솔직히. 못 쓴 사람이 없어요. 저 합격생들 떨어진 애들도 보면 자동차 보면 다 잘 썼는데 점수가 왜 이거밖에 안 나와요? 다 잘 쓰니까. 그럼 다 잘 쓰면 점수가 좀 낮아질 수 있죠. 전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요. 자동차 보험의 특징상 이게 점수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시키면서 이 부분 없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차감식으로 점수를 채점하다 보니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뭐 자동차 보험 50점이 만점이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뭐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뭐 60점 넘은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건 누구든 다 예측할 수 있는 건 점수가 상대적으로 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내가 예측 가능한 범주 내의 문제들은 다 잘 써야 돼요. 남들보다 한 줄 더 쓰기 위한 노력, 더 정확하게 약관을 쓰려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쉬우면 쉬울수록 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면 뭐 다른 과목이긴 하지만 예를 들게요. 뭐 체인근제 같은 거 요번에 문제에 오류가 있었잖아요. 그런 오류가 있었던 문제들은 점수가 다 잘 나왔어요. 막 포기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막 60점씩 막 나온다고 70점씩. 자, 그렇게 점수가 주어지기도 하는 반면 자동차 보험처럼 다 잘 써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적중률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대비하고 교재에 다 있고 약관에 있는 내용 가지고 출제할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성실하게. 그럼 저는 어떻게 수업하냐? 저도 뭘 찍어서 수업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개념부터 쭉 정리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중요합니다. 이건 더 요번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때 출제할 내용들, 또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루지 않는, 뭐 나왔다 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부분들은 쭉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설명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건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자동차 보험의 공부 방법, 아까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례 문제와 계산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다 같은 문제예요. 전반적인 내용을 다 통으로 이해한 다음, 통으로 이해된 기준 하에서 사례 문제는 사례 문제 푸는 방식대로 풀 거고, 계산 문제는 계산 방식대로, 약술 문제가 단편적으로 쪼개져서 나온다면 그것대로 다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강의는 그냥 참고다. 저는 강의는 참고가 아니고요. 강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강의를 통해 이해하고요. 교재를 통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나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감을 잡고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쪼개서 공부하시고 뭐 봐야 되는 건 다 봐야 되지만 1차적으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럼 강의가 이해되려면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돼요. 그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건 이런 부분들을 스킵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렇게 시작해요. 항상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왜가 이게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건 왜 두고 있는지, 이걸 이해해야 받아들여져요. 여러분들 암기를 강조하는데요. 교재 보면서 암기하고 교재로 공부하고 강의는 부수적인 거다. 아니에요. 강의가 일단 여러분들의 이 모든 교재와 내용들의 합격의 지름길들을 안내하는 거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교재 보면서 정리하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암기가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절대 암기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해가 되려면 내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저는 몰라 글로 뭘 이해한다기보다 일단 여러분들 강의 들을 땐 강의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저한테 많이 하시고, 실제로 작년에 보면 합격한 친구들 질문 엄청 많이 합니다. 왜? 이해가 되면 넘어가지 않아요. 자동차 보험은 특히 그래요. 자동차 보험은 첫 부분이 이해 안 되면 뒷부분은 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하나하나씩 퍼즐을 맞춰가서 전체적으로 이 구멍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딱 단편적으로 암기해가지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좋겠지만 다른 부분이 나오면 이해가 돼 있으면 이 부분을 가서 작성할 수 있는 게 자동차 보험이란 말이에요. 자동차 보험은 절대적으로 이해를 기준으로 공부하셔야 하고, 저도 그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기준으로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강의 때 배웠던 내용들을 교재를 통해서 사례 약술 문제들을 제가 이건 사례로, 이거는 약술로, 이거는 계산으로 이렇게 안내할 겁니다. 그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얘기를 또 좀 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과 민법에 대한 내용들은 이건 시험에 뭐 재작년에 출제되기도 했어요. 요거만 따로 묻는 문제들. 자, 아까 우리가 배상 제가 잠깐 설명했잖아요. 남에게 물어줘야 될 손해배상. 자, 이 배상을 공부하는 건 요 두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민법과 자배법을 공부하는 건데요. 민법의 내용들은 결국 손해배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부할 거고요. 자배법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란 말이에요. 내가 자동차로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공부할 건데,
요 자배법과 민법을 제가 사실 10강에서 거의 11강까지 이것만 강의합니다. 자, 그럼 이건 아까 뭐하고 관계된 거라고 했어요? 대인배상하고 관계된 내용들이에요.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상에도 일부 좀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것들을 공부하는데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은 절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장을 넘어갈 때 보험회사의 보상 관계된 내용들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걸 무조건 강조하면서 공부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걸 그렇게 뭐 열심히 그 부분을 강조하냐. 법률상 책임, 결국 보험사가 돈 줘야 되는 문제들을 묻는 문제인데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답안도 제가 그렇게 작성하거든요. 법률상 책임만 따로. 뭐 이거 가지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근데 요번에 법률상 책임과 관련된 문제들만 1번 문제로 나왔어요. 보상관계는 묻지 않고요. 재작년에는 민법상 책임에 대한, 자배법상 책임에 관한 내용들, 보상관계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요. 보상관계라면 보험사가 돈 물어주는 관계 물어보지도 않고요. 이 순수한 법률과 관계된 문제들만 물어봤다고요. 재작년에는. 그리고 올해는 법률상 책임과 관계된 내용들만 물었어요. 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배상책임보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인배상을 공부하기 위해선 이 법률상 책임 관계된 부분들은 필수예요. 왜? 배상책임보험이에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자동차 보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남에게 물어주는 건 배상책임보험이고, 이 배상책임보험을 공부하려면 민법과 자배법에 두고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반드시 공부해야 해요. 이래서 이걸 가지고 뒤에 부분들을 자동차 보험을 얹어가는 건데, 이 부분들을 잘 강조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 혹시 저희 이패스 손사하고 만약 저와 또 자동차 보험을 들으시게 될 경우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일단 지금 자동차 보험 뭐 다음 주에 우리가 강의가 개강되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일단 보통 기간은 저기 나와 있듯 10월에서 12월 기준엔 기본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이 기본 강의는 사실 1월까지 들어도 상관없어요. 2월도 상관없어요. 2월까지 들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이 기본 강의는 일단 문제풀이가 시작되기 전, 언제요? 요 3월 달에 문제풀이를 시작하는데요. 요 전에 기본 강의는 다 들어놓으셔야 돼요. 자, 이때 기본 강의를 안 듣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기본 강의를 들으면,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너무 촉박합니다, 시간이. 아주 촉박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보험 이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자동차 보험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동차 보험을 맨 마지막에 공부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전혀.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은 단편적으로 외워서 그 챕터들을 이해하고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별개의 개별적인 파트들이 있어서 요건 이해하지 못해도 요 파트를 이해하면 이거 풀 수 있다고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앞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뒷부분들 쪼개서 외우는 게 무의미해요.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한 게 찍어서 나오면 좋아요. 근데 찍어서 나오지 않으면 그 부분들을 전혀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쓸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첫 부분에 10월, 1월까지, 10월부터 12월, 1월까지 기본 강의를 좀 들어주시고, 저희 이패스 손사의 커리큘럼이 그렇게 돼 있고요. 물론 다른 과목도 같이 시작하지만, 그리고 3, 4월 달에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건 안심특강 또는 뭐 핵심 문제풀이 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커리큘럼이 있고요. 작년에도 사실 그 시간들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수강생들이 많더라고요.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왜냐하면 제가 기출문제, 그리고 제가 출입문제, 약술문제, 중요하게 개정되는 부분들 사실 이때 다 풀이하거든요. 물론 기본 강의 시간 때 개념과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들은 기본이고요. 그 뒤에 기출문제 풀이나 문제풀이 시간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개념들을 이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페이지를 보면 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들, 거의 뭐 40개 가까운 사례, 그 다음 뭐 계산 약술 문제들까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풀어보거든요. 저와 함께. 그래서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유용할 거예요. 기본 강의가 들어지면. 근데 이거부터 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지. 기본 이론이 안 돼 있는데 문제를 풀면 막 혼돈스러워요. 이건 왜 이렇게 풀렸지?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만 바꿔서 내도 다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듣고 꼭 문제풀이를 듣기를 좀 권면하고요. 요 핵심 이론 자체는 기본 강의, 문제풀이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에서도 또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 다시 제가 강조할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설명할 거예요, 이때도. 그냥 새로운 걸 기본 강의처럼 이론으로 쭉 설명할 건 아니고요.
새로운 풀이들이 아니라 기존의 문제 풀이 중에서 좀 중요해 보이는 문제들, 또 제가 출제하고 제가 문제 만드는 것들을 기준으로 이때 다시 재학습을 조금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월, 7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건 뭐 강조를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 시즌인데 이때는 무조건 그냥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패스 손사에서 온라인 첨삭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는데요. 저도 이 온라인 첨삭 많이 하긴 하지만 그냥 오세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올해도 보면 많이들 다 이제 와서 첨삭을 받아 보시거든요. 꼭 강조합니다. 이때 내가 절대 써보지 않은 건 절대 못 써요. 내가 뭔가 눈으로 읽다가 시험장 가서 뭔가 여러분들이 써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머리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멍해져요. 그 순간 못 써요. 쓰는 훈련 반드시 해야 돼요. 답안 작성. 또 제 답안 작성 스타일이 독특하긴 하니까 제 답안 작성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훈련들을 저랑 같이 맞춰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으로 쭉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처음 학습하신 분들 기본 이론, 이제 저희 학원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꼭 현장에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교재 좀 설명하면요. 교재 책판은 약장사는 아니고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쨌건 제가 약관을 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관을 풀다 보니까 요 내용들은 다 약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일단 제가 교재 설명을 쭉 하고요. 그리고 관련 약관 법령 요 규정들을 여기도 또 별도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들을 쭉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들이 사람들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니? 라는 내용들을 쭉 설명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기본 강의 시간 때 교재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 법령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사례로 도식화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날개를 통해서 제가 이 문제는 어떻게 기출로 출제됐구나 라는 것까지 교재 안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짝 떠놓은 건 요 승낙피보험자, 이것도 올해 기출문제였어요. 이 기출문제 설명할 때 승낙피보험자를 제가 강조하면서 설명했는데, 이 내용들을 설명할 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승낙피보험자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선생님들 많지 않아요. 근데 기본 강의 시간 때 다 설명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기본 강의 시간 때 다 설명했던 부분들을 내가 이해돼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었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쓸 수 있었고 아주 기초적인 문제였는데, 이해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쪼개서 학습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 풍성한 답안을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기본 강의에 좀 충실하시고 책과 이렇게 자동차 보험 요행을 바라면서 수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좀 정리합니다. 정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어쨌건 마무리를 좀 해야 하니까. 암기는 일단 빠른 시기부터 암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암기하면 휘발성이 너무 강합니다. 이건 저도 경험해 봐서 그래요. 저도 공부해봤죠. 저도 손해사정사예요. 저도 자동차 보험 공부하고 실제로 답안도 쓰고 풀어봤었어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절대 암기를 먼저 시작하지 마세요. 자동적으로 암기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면. 자, 다시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은 컴퓨터에 앉아서 유튜브로 윤석열 강사의 자동차 보험 이론 및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듣고 있죠. 지금 한 40분가량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이해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또 줄여가면서 또는 늘려가면서 말할 수 있죠. 줄여가면 이패스 손사에서 윤석열 강사가 처음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하네. 다 같은 말이에요. 또 더 풀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더 언제 계절적으로 또 어디서 지금 온라인으로 그러면 또 추정할 수 있겠죠. 사람이 없는 데서 혼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쭉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해가 되면 풀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동차 보험을 쭉 이해된 상태에서 답안을 쓰고 암기해야 돼요. 그냥 하나하나 문구만 보고 약관만 보고 법령만 보고 책만 보고 규정만 보고 외우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적이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 보험은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용어, 이거 처음 보는 말, 다 똑같은 말인 줄 알았던데 하나하나 의미가 다 다른데 그것들을 그냥 무작정 외운다? 정말 미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유지된 걸 이해하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썰을 풀 수 있어져요. 이렇게 이해된 걸 이렇게 설명하구나.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잘 암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보험은 빨라도 한 5월부터 암기해도 돼요. 그 전에 막 외우고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지고 이해가 된 다음 암기하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대충 넘어가기 않기. 이거 다 너무 뻔한 말 아닙니까? 맞아요. 뻔한 말인데 한 번도
자동차 보험을 공부해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텐션도 좋고요. 강의하면 재밌어요. 내가 재밌게 설명하는데 다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막상 집에 가서 혼자 보려고 하면 이게 뭔 소리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해는 된 것 같은데 자 대충 그렇게 하고 다음에 보면 넘어가야지 하지 마세요. 이패스 손사의 뭐 Q&A 게시판 같은데 되게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려주면 저한테 이게 알림이 울리고 제가 잘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다 학습이 되고 이해가 된 다음에 다음 장을 넘어가시길 바래요. 그다음에 강사를 믿자는 뭐 그냥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한 강사는 당연히 믿어야죠. 저 말고 다른 강사님 선택하셨어도 그 강사님 믿고 잘 가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의 차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가 중요하죠. 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강사님들 다 잘하십니다. 다 잘하시고 나름의 장단점들도 다 있고요. 뭐 저만의 장단점도 있겠죠. 저의 단점은 앞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좀 침이 많이 튀겨요. 예, 흥분해서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이 되게 또 빨라지고 뭐 어쨌건 강사를 믿고 가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동차 보험은 많이 논란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자동차 보험은 어떤 선생님과 어떤 선생님의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장하는 기준과 상대도 또 어떤 강사님이 주장하는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취합하고 보라는 걸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혼란스럽고 더 여러분들의 머리가 깨질 거예요. 답안 쓰는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제 답안은 좀 독특하죠. 제 답안 스타일과 또 다른 선생님들의 답안 스타일 또 다르거든요. 누가 맞다 틀리다는 말할 수 없어요. 다 합격생들이 나오니까요. 제 답안 스타일로도 합격생이 나오고 다른 강사들의 답안 스타일로도 합격생은 나옵니다. 누구나 다 나와요. 근데 어쨌건 논리적인 기준과 논리적인 답안으로 작성하면 점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누가 됐건 강사를 믿고 쭉 가시고 이게 뒤죽박죽 되면 힘들어요. 다른 것처럼 뭔가 어디를 들어도 똑같으면 상관없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특히 막 이것저것 듣지 마시고 혹여 만약 기본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이해가 전혀 없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제 강의는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를 챕터를 찍어서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 처음부터 그냥 쭉 전체적인 자동차 보험의 틀을 이해할 거고요.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끼워놓는 약술의 중요도를 찝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요행을 바라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동차 보험은 전체적인 틀을 공부하시고 그 틀을 이해한 다음 그때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한 강사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강사님 답안 기준으로 쭉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이라 더 자세히 또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자동차 보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초보자들은 제일 어려워하긴 하지만 또 이제 합격 수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가장 재밌게 공부했던 과목이 자동차 보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좀 찾아보세요. 저랑 같이 재밌게 이패스 손사에서 2023년도 합격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